202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3월이라서 통합과학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모두 이용하는 가로등이 있대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봐라. 자,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풍력은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근데 태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빛 가지고 바로 전기를 만들 때문에 틀렸고요. 둘 다 자원고갈의 염려가 없죠. 태양에너지가 근원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원고갈 염려가 없고요. 발전량은 날씨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바람이 많이 부는가, 구름이 안 껴있는가, 이거 영향을 받습니다. 답은 BC. 다음은 신소재 A, B에 대한 설명이다. 자, 임계 온도 딱 보자마자 얘는 초전도체죠. 그래서 전기저항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순수한 규소나 전압염에다가 불순물 넣어서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 만드는 데 사용된다. 얘는 이제 반도체죠. 그래서 여기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자 맞습니다. 저항이 0이라서 전기 저항이 0이라서 열이 발생하지 않고요. B는 그래핀이 아니라 반도체죠. 그래핀은 탄소로 만들죠. 그 다음에 기억은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기 불순물 넣으면 이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마찰하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 물체 A에다가 수평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한대요. 운동량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럼 얘를 질량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2m/s, 5m/s입니다. 그래서 4초일 때 A의 속력은 5m/s 맞고요. F의 크기는 1N이다. 이제 F는 MA죠. 근데 질량 2kg 나왔고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 길이가 4고요. 이 길이가 3이죠. 그래서 4분의 3이 돼서 얘는 2분의 3 됩니다. 그래서 1.5죠. 틀렸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이 4에서 10으로 변했으니까 6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자, 다음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실험이래요. 쇠구슬 발사 장치를 두 개를 높이가 다른 지점에 설치해 놓고서 A, B를 수평으로 동시에 발사시킨대요. A 여기서 쐈고 B 여기서 쐈대요.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됐고 A 이렇게 됐고 B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구슬 B를 구슬 C로 바꿨대요. 그래서 C만 발사해서 이렇게 나갔답니다. 자,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때 당연히 A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B는 낮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바닥에 닿는데 시간이 더 짧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쐈으면 이제 B가 먼저 바닥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B는 A보다 먼저 도달한다. 맞고요. 발사된 순간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B가 먼저 떨어진다는 건 B가 떨어지는데 1초 걸렸으면은 A가 떨어지는데 뭐 2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근데 지금 B는 1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고요. A는 1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이 라인까지. 그러면 같은 거리를 이동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얘는 1초 걸렸고요. 얘는 2초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B가 속력이 더 빠른 거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A보다 큽니다. B, C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연집 방향 속력은 B와 C가 같다. 지금 B랑 C랑 발사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연직 방향 속력이 이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고 연직 방향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시간이 똑같아서 속력이 둘 다 똑같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 속력은 B와 C가 똑같겠죠? 당연히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연직 방향 속력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은 빗면의 최저점에서 발사된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여기선 직선, 여기선 포물선 운동한답니다. 1에서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같다. 변이는 처음과 끝 해서 선으로 이으면 되고요.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죠. 보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1에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만 변해도 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속력이 지금 보니까 점점 느려지고 있죠. 그래서 속력이 변해서 가속도 운동 맞고요. 2에서 속력은 일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최고점 찍을 때까지는 속력이 느려지고요. 최고점 찍고 난 이후에는 속력이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자, 다음은 해안에 건설된 발전시설에 대한 신문기사래요. 자, 기역은 파도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얻는다. 파력발전이죠. 그래서 해안에 건설된 파력발전시설은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편리하더라. 자, 기역은 조력발전이다. 파력발전이죠. 그다음 니은에서 전자교도를 이용한다. 파도를 이용해서 바람이 들락날락하면서 터빈을 돌리죠. 터빈 돌아가면은 같이 연결돼 있던 자석이 막 돌아갑니다. 자석 돌아가면서 옆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기호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파력발전, 기역 파력발전은 온실일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친환경 에너지죠. 답은 니은.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5m/s로 던졌대요. 그 순간 B를 가만히 놨답니다. H에서. 그래서 B가 이렇게 도달하고 그리고 1초 지나서 A가 수평방향에 도달을 한대요. 자, 근데 수평방향 도달 거리가 A가 15m래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이제 수평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하죠. 5m/s로 15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겠죠. 그래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래요. B는 2초 걸렸겠죠. B가 먼저 1, 2 하고 떨어지고 1초 더 지나서 3 할 때 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2초 동안 얘가 낙하한 거리가 얼마냐? 자, S는 VOT인데 VO가 0이고 2분의 1, A는 10, 그 다음에 시간은 2초 구했죠? T제곱이니까 4 계산해주면은 20m 나오겠죠? 자, 다음은 두 자동차 AB를 비교하는 자료고요. Q는 자동차가 이제로의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래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 A, 연료전지 자동차 B. 자, 기역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한다. 자, 화석연료, 얘는 재생 가능하지가 않죠. 얘는 언젠간 고갈될 겁니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은 B가 A보다 높다. E제로를 얻기 위해서 얘는 4 E제로를 넣어줘야 되고요. 얘는 E제로를 얻기 위해서 2.5 E제로만 넣으면 돼요. 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얘는 4가 필요한데 얘는 2.5만 필요합니다. 그럼 효율은 얘가 더 좋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높다. 맞아요. 물은 니은 적절하다. 연료 전지에서 산출물은 물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다음은 핵 추진 잠수함이래요. 그래서 우라늄의 핵 반응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교체적인 단기간 운행 가능하고 원자로를 차폐하는 구조가 있대요. 자, 핵에너지, 열에너지, 전해지전이 나타난다. 당연하죠. 핵 반응이니까 여기서부터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죠. 터빈을 끓이는 거죠. 터빈을 돌리는 거죠. 물을 끓여서. 원자로는 핵분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우라늄. 무거운 우라늄을 분열시켜서 이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핵분열 맞고요. 기억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맞습니다. 이제 우라늄이니까 당연히 핵분열하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음은 전자기후도 실험이다. 자, 코일 압력에 연결하고 N극을 아래로 하고서 자석을 P의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속력 V로 떨어뜨린대요. V로 움직인대요. V로. 자, 그 다음에 자석의 아랫면이 P점을 딱 지나는 순간 유도전류 색이랑 방향을 딱 쟀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색이가 I고요. 방향은 A 방향. 자, 이 방향으로 흘렀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했대요. 그랬더니 방향은 그대로인데 세기가 2배로 뛰었습니다. 아, 그러면 자석의 속력을 V보다 작게 하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2배가 아니라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높이려면 V보다 크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석의 속력을 V보다 작게 하면은 I0보다 작게 나오겠죠. 자석의 극만 반대로 똑같이 가에서 뭔가를 한 후 나를 반복했더니 세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뒤집혔어요. 극을 원래 N극이었는데 S극으로 뒤집으면은 당연히 방향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석의 운동을 P 아래에서 위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원래 위에서 아래로 V로 움직였는데 P점에서 이번엔 반대로 위로 올린대요. V로.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방향 반대, A랑 반대로 된 B가 나오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 물체 A를 놓고 자석 B를 A 위에 놓은 뒤에 자석 C를 B 가까이 했대요.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때 맞는 거 골라라. 자, N극이니까 이제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내는 자기력 작용할 텐데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자, A 보면은 일단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누르고 있죠. 그래서
B가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 누르는 힘을 보면은 이제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누르는 힘이 함께 들어가 있죠. N은 N이니까 C가 B에다가 자기력 C를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C가 누르는 힘, B의 무게에 의한 B의 질량에 의한 B의 무게 중력 있고 그 다음에 A 질량에 의한 중력 있습니다. 다 아래로 작용하는데 그걸 전부 다 수평면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중력보다 클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랑 B가 C를 미는 자기력. 자, 이번엔 B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B는 이제 A가 B를 떠받치고 있죠. A가 떠받치는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의 무게가 있죠. B의 질량에 의한 B 중력. 그래서 중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누르는 힘이 하나 있어요. 자기력 하나 있습니다. 그럼 A가 B를 떠받치는 이 힘의 크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B가 C를 미는 자기력 크기보다 당연히 클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B가 A를 누르는 힘과 B가 받는 중력은 작용반작용 아니죠. 작용반작용이면 주어 목적어 바꿔야겠죠. B가 A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A가 B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전체 P의 흡수 스펙트럼 각각 원소 XY로만 이루어진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 X와 Y 중 하나는 P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X기체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다. 자, 요거 이렇게 선 딱딱딱 그어져 있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 맞아요. 그 다음 P에는 Y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존재하려면 여기 원소 X가 존재한다는 건 여기는 선 스펙트럼이 P에 똑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보니까 여기 다 있죠? 얘도 여기 위치하고요. 얘도 여기 있어요. 근데 Y를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 P에는 원소 X만 들어있는 거겠죠? Y는 없습니다. 그래서 Y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P에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존재한다. 자, P를 보니까 X가 딱 존재해요. 이 선들이 딱딱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 말고도 X 말고도 뭔가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X를 제외하고 뭔가가 다른 원소가 더 있겠구나. Y 말고 더 있을 것이다. X는 들어있고 Y는 없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존재한다. 맞아요.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해서 외부에 W2를 하고 Q2로 저열원 방출한다. 근데 이제 열 효율이 2로 똑같대요. 그럼 열 효율 구하는 공식 생각해보면 투입분의 산출이죠. 자, 얘 보니까 25줄 넣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420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25 빼기 420만큼 일을 했겠죠.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520랑 100줄로 썼답니다. 그럼 얘는 520 더하기 100 나오겠죠. 투입분의 산출이니까 열효율 2는 25분의 25가 투입이고 산출은 25 빼기 420. 그 다음에 B를 가보면 투입은 520 더하기 100이고 산출은 520죠. 자, 그래서 이거씩 풀어주면 됩니다. 얘를 5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20, 그 다음에 20 플러스 100 나오죠. 그래서 얘랑 곱해주면은 25, 20 마이너스 420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50 마이너스 420 얘는 25 2제로가 됩니다. 아니군요. 5로 나눴으니까 얘가 20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25 2제로 마이너스 4 2제로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00 마이너스 80 2제로가 되고요. 얘랑 곱해주면은 25 2제로가 됩니다. 그럼 얘랑 사라지고요. 4로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2제로 제곱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로 되고 22제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125가 됩니다. 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 제로가 5가 나오죠? 이 제로는 5입니다. 근데 결국 구하라는 건 2, 이제 열효율 2라고 했죠. 그러면은 대입을 해주면 얘가 20 나오고요. 얘가 5 나오겠죠. 그럼 25분의 5니까 답은 5분의 1입니다. 2번. 자, 그림은 인공위성 PQ가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모습이래요. 중력의 방향 골라라.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 또는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 C, 이 방향 D가 되겠습니다. C랑 D, 다음은 4번.
자, 그림은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차 코일 가문수가 일정하답니다. 그리고서 1차 코일 전류 세기, 가문수, 저항 크기 줬을 때 소비되는 전력 몇 대 몇이냐. 자, 보니까 지금 1차 코일 가문수가 일정하고 2차 코일 가문수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 뛰었어요. 2차 코일 가문수가 2배로 커졌다는 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배 커졌다. 그리고 전류는 절반이 됐다는 거겠죠. 그 말은 I0로 썼을 때 1000이었죠. 2I0로 썼을 때 2000이니까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은 이제 똑같이 I0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가 이제 50, 100인데 소비되는 전력은 I제곱 R이죠. 그래서 어차피 흐르는 전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을 테고 저항이 50, 100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대 2.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변전수 A에서 송전선을 통해서 변전수 B로 공급된대요. 그래서 송전 방식, 송전 전력, 송전 전압 나왔습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여기 I0만큼의 송전 전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2분의 1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는 1에서와 2에서가 같지가 않고요. 손실되는 전력은 I제곱 R 쓰면 되겠죠. 어차피 저항이 똑같은 저항이니까. 그래서 I제곱 R 얘는 4분의 1 I0 제곱 R 되니까 2배가 아니라 4배죠. 답은 디귿이겠죠. 공급받는 전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P0 보냈는데 이만큼 빼고 나머지 받겠죠. 똑같이 P0 보냈는데 더 조금 뺐어요. 그러면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다음은 태양에너지와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야겠죠. 수소 4개 합쳐져서 헬륨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때 질량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기억 맞고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맞고요. 디귿을 이용해서 수력발전, 물의 순환을 이용해서 수력발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자, 물체 A가 점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B를 점 R에 가만히 놨대요. 가만히 놨으면 이게 속력 0이었겠죠. 그 다음에 A가 빗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점 Q에서 B와 만났는데요. 자, 올라가다가 만났대요. 그 다음에 P와 사이 거리 L이고,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평균 속력은 B가 R에서 Q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의 2배랍니다. 지금 A가 B가 동시에 여기를 통과해서 동시에 Q를 도달했기 때문에 둘이 충돌한 거겠죠.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을 텐데 속력이 2배래요. 그럼 이동거리도 2배겠죠. 이동거리가 2대 1로 나눠 먹을 테니까 여기는 3분의 2L, 여기는 3분의 1L입니다. 그래서 P에서 Q까지 A의 운동 3분의 2L 맞고요. 이동거리. 자,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이걸 푸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죠. 자, 여기서 속력을 B의 속력을 V'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B가 V'의 속력으로 간 겁니다. 자,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똑같죠. B가 0에서 V'까지 속도가 변했어요. 그럼 A도 V'만큼 변했겠죠. 근데 얘는 줄어들었겠죠. 그럼 여기서 A 속력은 V 빼기 V'입니다. 그럼 평균 속력 구해보면 A 평균 속력은 V 빼기 2분의 V'이고요. B의 속력은 2분의 V'이니까 계산해주면은 V는 2분의 3V'. 그래서 V'은 3분의 2V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V, 얘는 3분의 1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이동거리 나왔으니까 EAS 써주면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3분의 2L이고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해주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나중 속력은 9분의 1 V제곱 빼기 V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이죠. 마이너스 9분의 8 V제곱. 그러면은 2, 4니까 얘가 2로 바뀌고 3 하나 빼주면 3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L분의 2V제곱이 됩니다. 느려지는 게 당연하죠. 마이너스는 느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크기는 맞습니다. 3L분의 2V제곱. 우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 걸린 시간 구해주면은 이제 처음 속력 나왔고 나중 속력 나왔고 가속도 나왔으니까 V는 나중 속력 3분의 1 V는 VO 플러스 AT죠. 3L분의 2V제곱 T가 되고 그러면은 3L분의 2V제곱 T는 3분의 2V죠. 그럼 3분의 2, 3분의 2 V 하나 빼고 V 하나 빼면 T는 V분의 L 해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풀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더 쉽게 푸는 방법은 VT 그래프 그리면 끝납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A를 보면 얘는 V에서 출발해서 속력이 점점 느려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려졌을 겁니다. 그 다음 B는 0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죠? 근데 올라가다가 A가 올라가다가 만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둘이 땅 충돌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랑 요렇게 요 삼각형 넓이가 똑같을 거죠. 기울기 똑같고 같이 속도 변했으니까.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L이라는 거죠. 자, 이만큼이 A가 이동했고 이만큼이 B가 이동했으니까 합쳐서 L이죠. 근데 여기가 V래요. 그럼 여기는 V분의 L이죠. 그래서 시간은 V분의 L입니다. 이 직사각형 넓이가 L 나와야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V'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겠죠. 그럼 2분의 1 V'에다가 시간은 V분의 L이죠. 근데 얘는 B가 이동한 거리니까 B가 이동한 거리 여기 3분의 1이죠. 얘가 3분의 1L L 지워주고 그럼 V'은 3분의 2 V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3분의 2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V입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2니까 A의 속력은 3분의 1V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속력이 V에서 3분의 1V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3분의 2V만큼 변했죠. 계산해주면은 3L분의 2V 제곱 해서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이제 요만큼의 풀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얘가 훨씬 짧죠? 이것보다. 그 다음 그림 가. 나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과 충돌해서 얘는 정지했고요. 얘는 충돌해서 되돌아왔대요. 1m/s로. 질량 알려줬고. 충돌될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얘는 3 곱하기 2에서 6kg/s. 얘는 2 곱하기 2에서 4kg/s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이 6이었는데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럼 얘는 6이고요. 6 뉴턴 세컨드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원래 4였는데 되튕겨져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1이 됐어요. 그러면은 운동량은 이제 질량 2kg 그대로니까 2가 되겠죠. 왼쪽으로 2예요. 원래 오른쪽으로 4였는데 왼쪽으로 2가 됐대요. 그럼 변화량은 왼쪽으로 6이겠죠. 원래 이만큼 4였는데 이만큼 2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6만큼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6, 얘도 6.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B가 벽으로 받은 평균임의 크기. 자, 평균임의 크기 F는 델타 T분의 I가 되겠죠. 충격량 6 구했고요. 시간은 여기 0.1초래요. 그래서 0.1 해주면은 20N이 아니라 60N이죠. 틀렸죠. 답은 기억. 자, 그림 가는 물체 ABC가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연결된 실 P가 딱 끊어졌대요.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4분의 1G더라. A 질량 얼마냐? 자, 정지했으니까 R자임 0일 겁니다. 작용하는 외력 다 더했을 때 0이에요. 그럼 이만큼 해서 아래로 중력 3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실 얘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근데 사실 얘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긴 하지만 운동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힘을 빼줘야 되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F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 방향 힘 F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F가 3mg 나와야겠죠. F는 3mg예요. 이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죠. 그럼 얘도 그대로 가서 3mg 그대로 작용할 거고요. 근데 이번 바뀌었죠. mg가 원래 3mg였는데 2m짜리 끊어지고 나니까 mg 하나 남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원래 이렇게 2mg짜리가 버티고 있어서 가만히 있었지, 얘 끊어지면은 얘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A는. 그럼 얘 가속도가 4분의 1g였고 A는 m분의 F니까 A 질량 A라고 하면 전체 질량은 A 플러스 M이고요.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이 더 크니까 3mg 빼기 mg 해주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M분의 2mg인데 얘가 그대로 4분의 1 나오려면은 얘가 8m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A는 7M입니다. A가 7M.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